새벽 4시 30분. 서울 외곽 버스 정류장 앞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아스팔트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한도연은 핸들을 느슨하게 잡은 채 늘 듣던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지직.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잡음. 그 소리가 익숙했습니다. 67년을 살아온 도연에게 이 라디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밤을 견디는 동료였고 침묵을 채우는 목소리였으며 때론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벽을 여는 음악 시간입니다. DJ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작은 보온병에서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쓴맛. 하지만 이 쓴맛조차 이젠 익숙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돌아오지 않는 길 위에서. 그 순간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온병 뚜껑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똑! 작은 소리가 텅 빈 차 안을 울렸습니다. 라디오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선율. 느리고 조용하고 그러나 너무나 익숙한 그대 돌아오지 않는 길 위에.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남성의 목소리. 낮고 떨리고 간절한.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의 손이 라디오 볼륨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돌아보면 그곳엔 아무도 없고 노랫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이 노래를, 이 멜로디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직 아들이 20살이던 그때, 작은 방에서 낡은 키보드로 아들이 만들던 그 곡. 아빠, 이거 들어봐요. 제가 처음 만든 곡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서, 한민서, 도연의 하나뿐인 아들. 노래가 끝나갔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이 곡은 10년 전 한 무명 작곡가가 남긴 곡입니다. 작곡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음악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떠났다고? 아니야. 민서는 살아있어.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아들은 음악 공부를 하러 해외로 떠났습니다. 아빠, 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도, 편지도, 이메일도 모두 끊겼습니다. 도연은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이름은 화면에 뜨지 않았습니다. 택시 밖으로 첫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스쳐 지나가며 도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의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어놓은 흔적. 그리고 그 주름 사이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서야. 그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하지만 멜로디는 여전히 그의 귓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정확히 그 시간, 그 주파수 같은 자리에서 지지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잡음조차 이젠 반가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노래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걸까? 꿈이었을까?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분명 민서의 곡이었다고. 세 번째 주, 월요일 새벽, 도연은 여느 때처럼 라디오를 켰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신 새벽의 음악편지 시간입니다. DJ의 목소리, 도연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과 함께 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곡을 만든 분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DJ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전하듯. 이 노래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작곡가의 이름은 민서, 본명이 아닌 그가 스스로 지은 필명이라고 합니다. 민서, 그 이름이 라디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듣겠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길 위에서 다시 그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피아노 선율, 느리게 조심스럽게 한 음한 음이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민서야, 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니? 노래가 끝났습니다. 도연은 라디오를 끄지 않았습니다. DJ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곡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한 번씩 흘려보내드리겠습니다. 어디선가 이 노래를 기다리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DJ님 고맙습니다. 그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새벽 4시 30분 그 아래 떨리는 글씨로 한 줄 더. 민서의 노래. 그날부터 도연의 일주일은 달라졌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택시를 그 정류장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매주 정확히 같은 시간에 민서의 노래가 흘러나올 때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서야, 아빠는 여기 있어. 늘 여기 있단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도연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라디오 앞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며 4주째 되는 어느 목요일, 도연은 택시 면허 갱신 때문에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민원 창구 앞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낡은 의자,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67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면허 갱신하러 오셨어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도연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갑자기 멈췄습니다. 잠시만요. 그녀는 뒤쪽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주소가 예전에 신림동이셨나요? 네. 한 15년 전까지는 거기 살았어요. 아, 그럼 맞네요. 여직원은 먼지가 쌓인 낡은 등기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변색된 봉투. 이게 반송되어서 저희 쪽에 보관 중이었는데요. 주소가 오래돼서 전달이 안 됐었나 봐요. 가족분 맞으시죠?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위에 적힌 이름.
한도현 귀하. 그리고 그 아래 발신일란에 적힌 이름. 한민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언제 온 거죠? 잠시만요. 여직원은 봉투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2008년 10월 15일 발송이라고 되어 있네요. 2008년, 17년 전, 민서가 해외로 떠난 지 1년 뒤였습니다. 받으시겠어요? 네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가볍지만 너무나 무거운. 구청을 나온 도연은 택시에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햇빛이 봉투를 비쳤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그리고 딱딱한 무언가. 도연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안에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편지 한 통, 그리고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 안쪽 라벨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민서.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서야. 그는 테이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프를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 후 도연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노란 편지지. 구겨진 곳도 있고 잉크가 번진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민서의 글씨. 아빠,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손이 떨리고 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보고 싶다고 해야 할까요? 아빠, 저는 지금 멀리 와 있어요. 음악을 배우러 왔지만 사실은 도망친 거예요. 아빠의 기대를 저버린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건 음악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정말 돌아가고 싶은 곳은 집이라는 것. 이 테이프에 제 마음을 담았어요. 언젠가 아빠가 들어주시길 바라며. 사랑합니다, 아빠. 민서 올림. 편지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가슴에 대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민서야, 아빠는 여기 있어. 내가 언제 돌아와도 아빠는 여기 있단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 오래된 벽지와 삐걱거리는 문. 하지만 이곳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방 한 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안에서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20년 된 기계. 버튼은 때가 끼고 케이스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플러그를 꽂았습니다. 지지직.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재생 버튼을 눌러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고장이었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치지? 그는 서랍에서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플레이어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 하나하나를 풀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고쳐지길.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나사를 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원을 켰습니다. 지지직. 이번엔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 됐다.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민서의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찰칵.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지직.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민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떨리고 그리우며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이 테이프를 듣고 계신다면 아마 제가 편지를 보낸 지 오래 지났을 거예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의 숨소리. 저는 지금 작은 녹음실에 앉아 있어요.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고 제 손은 차갑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배경에서 흘렀습니다. 조용하고 쓸쓸한.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음악이 좋아서 멀리 왔지만 사실은 아빠를 피해 도망친 거예요. 도연은 테이프 플레이어를 꽉 쥐었습니다. 아빠는 늘 저를 믿어주셨죠. 민서야, 넌 잘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지, 아빠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멀리, 아주 멀리. 피아노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습니다. 여기서 저는 음악을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밤마다 저는 집 생각을 해요.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아빠가 만들어주시던 김치찌개 생각. 아빠가 새벽에 나가시던 택시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랫소리. 도연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완성한 곡이에요. 피아노 멜로디가 테이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길 위에서. 그 익숙한 멜로디. 이 노래는 아빠에게 보내는 제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음악이 저를 멀리 데려갔지만 결국 제가 돌아가고 싶은 곳은 늘 집이었어요. 언젠가 꼭 돌아갈게요. 성공한 모습으로 아빠를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빠.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지지직. 잡음만 남았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프 플레이어를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서야, 민서야. 그의 목소리가 텅 빈 방을 울렸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도연은 눈물로 테이프를 다시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검색으로 라디오 방송국 주소를 찾았습니다. 새벽에 음악 편지를 방송하는 곳, 서울 마포구에 있었습니다. 택시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평소보다 복잡했습니다. 신호등마다 멈춰야 했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방송국에 가 있었습니다. 민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그 노래가 어떻게 방송에 나가게 됐는지, 민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1시간 후, 도연은 방송국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물은 낡아 있었고
유리창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출입구 문에는 폐업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는 주저앉아 문을 바라봤습니다. 민서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로 오셨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는 여기서 방송되던 노래 때문에 왔습니다. 노래요? 네. 돌아오지 않는 길 위에서라는 곡이요. 여성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과 슬픔이 섞인 그 노래를 아세요? 네.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여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한민서 씨의 아버지세요? 도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은? 저는 정아린이라고 합니다. 이 방송국에서 작가로 일했어요. 하리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 씨와 같은 대학 동문이었어요. 민서를 아세요? 네.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마지막으로 방송에 올린 사람도 저예요. 둘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 도연은 하린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린은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민서 씨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교통사고였어요. 해외에서 녹음실로 가던 중에 하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때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민서 씨의 짐 속에서 제 연락처가 나왔거든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안에 민서 씨가 남긴 노래들이 있었어요. 테이프와 녹음 파일로. 하리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그 곡들이 담겨 있어요. 민서 씨는 평생 음악만 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죠. 그럼 왜 그 노래를 방송해? 민서 씨의 유품 속에 메모가 있었어요. 하리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낡은 메모지.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언젠가 아버지에게 닿기를.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야. 하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 방송국이 문 닫기 전에 그 노래를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른 라디오국에 부탁해서 가끔 방송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노래는 세상에 공개되지 말았어야 했어요. 왜요? 민서 씨는 그 노래를 아버지에게만 들려주고 싶어 했거든요. 다른 누구도 아닌.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서 씨가 마지막까지 사랑한 건 음악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였어요. 그 말에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며칠 후 하린이 도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 곳을 같이 가보실래요? 어딘가요?
민서 씨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녹음실이에요. 도연은 할인과 함께 한적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 작은 지하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요. 할인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도연도 따라 내려갔습니다. 삐걱삐걱.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낡은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할인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 안은 어두웠습니다. 할인이 전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딸깍. 희미한 불빛이 공간을 밝혔습니다. 작은 방. 한쪽 벽엔 낡은 믹서기와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반대편엔 먼지 쌓인 키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네, 민서 씨가 10년 전까지 작업하던 곳이에요. 도연은 키보드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건반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민서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오디오 파일이 몇 개 남아 있어요. 할인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래된 컴퓨터. 부팅 소리가 삐하고 울렸습니다. 할인은 폴더 하나를 열었습니다. 민서의 녹음 마이너스 최종본. 그 안에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할인이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재생이 시작됐습니다. 지지직. 잡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이 노래 괜찮을까요? 민서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민서보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좋아요. 또 다른 목소리. 낮고 부드러운 민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노래를 아버지께 들려드릴 거예요? 응. 언젠가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보내세요. 아버지는 분명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물론이죠.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작곡가예요. 그리고 이 노래는 정말 아름다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도연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저 목소리는 유나라는 학생이에요. 민서 씨의 제자였죠. 제자요? 네. 민서 씨는 해외에서 작은 음악 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유나를 가르쳤어요. 할인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여성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소를 띤 얼굴. 유나는 지금 한국에 돌아와 있어요. 민서 씨의 음악을 이어받아 지금도 작곡을 하고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연락해 볼게요. 도연은 다시 녹음실을 둘러봤습니다. 먼지 쌓인 공간. 하지만 그 속에서 민서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민서야, 너는 여기서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 씨는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음악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할인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늘 마음속에 계셨으니까요. 일주일 후 할인이 도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특별 방송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해요. 특별 방송요? 네. 민서 씨의 노래를 다시 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연 아버님의 이야기도 함께. 도연은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이어진 사랑의 이야기를.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민서가 원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나도 함께 오기로 했어요. 유나가요? 네. 그 친구도 민서 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방송 당일, 도연은 작은 스튜디오에 들어섰습니다. 벽엔 흡음재가 붙어 있었고, 한가운데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할인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헤드폰을 썼습니다. 귀를 감싸는 무게감. 도연 아버님,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할인의 목소리가 헤드폰으로 들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스튜디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예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뵙고 싶었어요.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마이크로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이어준 음악 이야기입니다. 도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먼저 아버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도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택시 기사입니다.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만들었죠. 하지만 15년 전 아들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라디오에서 아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길 위에서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저한테도 늘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나야, 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나 같은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드셨을까.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항상 미안해했어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저는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이미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선생님이 음악을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도. 할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민서 씨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선율, 느리고 조용하고 깊은 그대 돌아오지 않는 길 위에 민서의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채웠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유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도연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민서야, 아빠는 늘 자랑스러웠어. 내가 음악을 하든 뭘 하든 넌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사랑한다. 늘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그의 목소리가 방송을 타고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도연은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보라빛과 주황빛이 섞인 하늘. 도연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뒤에서 유나가 불렀습니다. 도연은 돌아봤습니다. 유나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제게 맡긴 거예요. 언젠가 아버님을 만나면 드리라고.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 민서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도연이 서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빠, 이 사진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 피아노를 배우던 날이에요. 아빠는 늘 제 옆에 계셨죠. 그 미소가 제 평생의 음악이에요. 사랑합니다, 아빠. 민서.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나 씨.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드려요. 선생님의 음악을 이렇게 세상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유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의 음악을 계속 연주할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가 좋아했을 거예요. 할인도 나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방송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할인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민서를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민서 씨가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그냥 그 길을 따라간 것뿐이에요. 도연은 세 사람과 함께 새벽 거리를 걸었습니다. 첫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버스 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나는 이야기였습니다. DJ의 목소리였습니다. 음악은 때로 우리를 멀리 데려가기도 하지만 결국엔 우리를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도연은 멈춰 섰습니다. 버스를 바라봤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속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민서가 보낸 그 테이프. 그 위에 도연은 손으로 새로운 글씨를 적었습니다. 아버지의 노래, 다시 시작합니다. 하늘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거리를 비췄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서야, 아빠는 이제 알아. 넌 떠난 게 아니라는 걸. 늘 내 곁에 있었다는 걸.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 그 바람이 도연의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쓰다듬는 것처럼. 사랑한다, 아들아. 도연은 택시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지직. 그리고 곧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길 위에서. 민서의 노래. 도연은 미소 지으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음악을 통해, 사랑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처럼 끝나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의 노래. 그로부터 1년 후, 유나는 작은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민서 선생님을 기리며 공연장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엔 한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유나가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향했습니다. 제 은사님이신 한민서 선생님의 아버지 한도연 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유나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첫 곡은 선생님이 가장 사랑했던 곡입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길 위에서 민서의 노래.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이 그를 감쌌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마치 민서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서야, 넌 정말 훌륭한 음악가였어. 그리고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공연이 끝났습니다. 도연은 무대 뒤로 가서 유나를 만났습니다. 고마워요, 유나 씨. 민서의 음악을 이어주셔서. 아니에요,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선생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둘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엔 민서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웃고 있는 민서. 도연은 사진을 집어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야, 오늘 내 음악 들었어. 정말 아름다웠어. 그리고 알아. 넌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걸. 라디오에서, 유나의 연주에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지직.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영원히.